여기서 우선 학교폭력? 그래, 중요하긴 하지. 언론에서 본 적도 있어. 방송에도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 그렇지만 내 아이와는 상관없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건 특정한 소수, 문제가 있는 아이들끼리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실제 일어났던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남자 어린이가 저녁 식사 시간에 부모님께 어렵게 말을 꺼내서 질문을 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반에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내가 말을 걸고 싶은데 그 친구한테 말을 걸면 말을 거는 그 친구도 따돌림을 당해요. 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아이를 보호해야 하니까 아서라. 행여나 너 그 아이한테 말 걸지 말아라. 우리 아이가, 내 아들이 따돌림 당하는 거 난 못 견딘다, 못 본다 라는 마음이셨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말을 거는 친구도 따돌림을 당한다고 하니 내 아들이 너는 그 아이에게 말 걸지 말아라, 개입하지 마라, 끼어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는 네, 저녁 식사를 마쳤죠. 그날 밤 그 친구는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고민되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아주 친했던 친구들까지 자기를 슬슬 피하고 말을 걸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웠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부모님께 여쭤봤는데 내 부모님마저도 그런 경우라면 그 친구에게 말을 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자기의 친구 누구도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았던 거죠. 이 친구는 더 이상 그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학교 폭력은 결국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딱 정해져 있는 친구만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폭력이 일어난 학급에 한번 가봤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죠. 30명 한 학급에서 물어봤습니다. 친구들 우리 반에 짱이 누구예요? 막 누구요 얘기를 해요. 짱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학급에 제일 힘없고 제일 약한 친구를 뭐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찌질이라고 하죠 라고 누가 이야기를 해요. 다 수긍을 해요. 그러면 짱은 1번이고 찌질이는 30번이라고 한다면 찌질이 위에 29번이 누구인지 알아요? 뭐 웅성해요. 28번은 그 이야기를 던지고 여러분 반에서 지금 따돌림이 일어나고 있나요?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누가 따돌림 당하죠? 자신 있고 당당하게 30번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30번 친구가 만약에 전학을 가면 따돌림이 없어질까요? 다 아니래요. 고개를 다 가로질러요. 그럼 누가 따돌림을 당하죠? 29번이요. 너무나 쉬운 답이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29번이 전학을 가면 28번이요. 그 다음에 물어봤죠. 친구는 몇 번이죠? 아이들이 갑자기 침묵을 해요. 그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1번 짱이 누군지는 알아요. 30번 찌질이 놀림당하고 따돌림당하고 폭력 피해 당하는 친구가 누군지는 알아요. 그리고 그 위에 만약에 이 친구가 없다면 다음 찌질이 후보가 누군지도 알아요. 하지만 자기가 몇 번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친구 몇 번 같아요? 어떤 친구는 저는 15번 같아요. 어떤 친구는 저는 7번 같아요. 어떤 친구는 저는 20번 같아요. 그럼 물어봤죠. 28번이 전학 가면? 27번 전학 가면 점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도 학교 폭력에 또 따돌림에 피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무대를 좀 옮겨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또 로스쿨, 심지어 판사님들, 기업의 CEO, 경찰대학 학생들, 그분들께 꼭 물어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또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 학교에 다니실 때, 초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주변에서 학교 폭력이 없었던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의사분들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한 번도 손든 분을 못 봤어요.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던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주 일부가 손을 드세요. 부끄럽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학교 폭력 피해자였던 분 손 들어주세요. 가해자보다는 더 많은 숫자의 손이 들죠. 그런데 손들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여쭤보죠. 지금까지 손들지 않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학교 폭력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죠? 가해자는 아니라고 하시죠? 피해자도 아니라고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인가요? 스스로가 다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방관자요. 방관자요.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힘들게 고통받고 있고 내 친구가 때로는 목숨을 던질 정도로 아파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공부하기에 바빠서, 진하게 바빠서, 내 앞길 가리기에 바빠서 한 번도 눈길도 주지 못하고 개입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직접 옆에서 힘들게 고통받는 친구, 그들을 외면하고 방관했던 분들이 어떻게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런 분들이 이끌어 나가시는 이 나라가 과연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다른 나라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모두가 다 정의롭고 모두가 다 고통받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스스로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가득 찬 나라는 있기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학교 폭력을 대하느냐, 꼭 내 아이에게 직접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느냐, 아니면 우리 아이가 살고 있는 그 환경과 그리고 스스로가 알고 있는 나쁜 일과 큰 피해를 아무런 자기가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 미안한 마음, 죄책감, 부담감을 가지고 커나가는 우리 아이들, 이런 것들 좀 더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